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어제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전직 수행비서였죠.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를 한 게 올해 3월 5일입니다. 그러네요. 정확하게 119일 만에 법정에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조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의 공판 준비기일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는 이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쓴 적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첫 공판기일이었고요. 네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죠. 이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들어갈 당시에 뭐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지은 씨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고요. 네. 들어가서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지사의 거리는 4m였던 겁니다. 4m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요. 아하. 사실 좀 의외긴 했어요. 범죄 피해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법정에 나와서 방청석 맨 앞에 앉는 거는 그렇게 흔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도 다음 기일인가 그 다음 기일에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피해자이지만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닐까. 어제 둘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요. 네네. 사실은 그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들이 사실상 그 법정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갖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증언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데 김지은 씨가 어제 그 저 앞에 가가지고 앉은 거는요. 본인이 미투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속해서 기각되는 과정, 또 뭐 변호사님 두 분들 계시지만 뭐 지금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방송에서 위계 간음죄의 가벌성 뭐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논란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저 앞에 가가지고 안희정 지사 당신 말이야 내 앞에서 한번 당신 변명해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저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 관련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씨 방청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그 재판부의 판사님의 의견도 그러시고 결정도 그러십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체 그 법정에서 말씀을 하고 하자는 것이 판사님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같은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법정 안에서의 이 촬영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저희가 이 취재 기자들의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저희가 앞서 그림 보셨지만 법정에서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저희가 이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시면 이 재판이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보시면 앞서 이 피고인석에 있었던 이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던 김지은 씨, 김지은 전 비서죠. 불과 4m 앞에서 지척에서 저렇게 재판을 내내 지켜봤고요. 한 차례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2시간 재판 내내 김지은 씨는 꼼꼼히 재판 내용을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그 재판에 출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제 재판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그 법정에 나왔던 것을 한 2번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그 출석을 해서 메모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와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것을 메모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그 부분을 반박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그 피고인을 지켜봤다는 것은 그만큼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재판부 측에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나왔는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그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어떤 진술할 것인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바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만큼 이 피해자가 자신의 그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네. 것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럴 없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은 씨 입장에서도 이 재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할 말은 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앞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 법정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이 심경을 네, 네. 물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판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시청자분들 그런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자들한테 브리핑 네. 전직 도지사로서 무슨 브리핑 하듯이 지금 심경을 얘기해요. 예. 뭐 물론 뭐 습관이 오랜 정치를 하면서 오랜 동안 몸에 배인 습관일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해요. 어제 안 지사의 지금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본인이 아직도 유력한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언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행동 자체가 네. 조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합의된 성관계로서 현실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네.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네. 저런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한 거는 좀 불편해 보이는 건 아하.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측의 주장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홍순빈 아나운서. 먼저 검찰은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밝혔습니까? 검찰이 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희정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안희정의 주장은 권력형 성범죄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적 태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 애에 빠진 그런 태도라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검찰은 왜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이란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이제 김지은 씨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맥주나 담배나 뭐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 방으로 맥주하고 담배 좀 사가지고 와. 아하. 그럼 그때 들어오면 그게 덫인 거예요. 그 덫을 놓고 김지은 씨가 오면 김지은 씨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 아하. 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이곳저곳 출장을 가서도 현지에서도 호텔방으로 부른 다음에 나를 안게. 이런 약간 명령조의 좀 그런 말로 네. 성관계를 요구하고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희정 지사 측은 애정관계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지금 자꾸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가 모든 인사권과 생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는 아직도 그거를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범죄가 있었던 게 수행비서가 되고 28일 만이에요. 28일 사이에 같이 둘이 오붓하게 식사를 한 적도 없고 같이 뭔가 애정행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건 예. 안희정 지사가 말한 그 전형적인 아하. 권력형 성범죄자의 모습이다. 아하.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네, 의원님, 네. 어제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네, 예. 제출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수행비서 매뉴얼이에요. 수행비서 매뉴얼을 보니까 네. 수행비서는 항상 그 안지사가 필 수 있도록 담배 라이터를 소지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거나 목욕탕에 갈 때도 휴대전화를 24시간 받아야 되니까 비닐에 싸가지고 소지해야 된다고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네. 저 일산에서 저 수사과장 할 때 언제 전화 올지 몰라서 비닐백에다 싸가지고 목욕탕에서 들고 목욕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고문 수준이거든요. 아하, 네. 예, 이제 이랬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약속은 절대 지향해라. 그 김지은 씨는 도지사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보좌를 하는 거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4시간 휴대폰 보좌하고. 네. 명함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뭐 로션, 물티슈, 빗이잖아요. 네. 빗는 거. 이거는 꼭 챙겨라. 하하.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 네. 수행비서만큼은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 도지사의 기분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수행비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매뉴얼 내용을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이었다는 거를 입증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 애정을 가지고 네.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하, 네. 이걸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네, 예. 근데 홍순변 아나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른바 수행 매뉴얼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다는데 네. 그 메신저 내용은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이 매뉴얼과 뭔가 좀 매뉴얼 내용과 관련된 메신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안 전 지사가 내 가방에 담배, 내 가방 담배 어딨냐? 뭐 오냐 등의 단어 위주의 어떤 명령형 말투의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가방. 내 가방, 담배, 어딨냐? 뭐냐? 이런 식의 단어 위주로 그냥 이 단어 자체만 나열해도 중압감, 명령투 그런 걸 느끼는 메신저 내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김지은 씨는 뭐라고 답을 했답니까? 메신저에서. 김지은 씨는 일정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 이렇게 본인을 낮추어 말하는 투로 이렇게 메신저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걸 봤을 때 둘 사이의 어떤 이성적 호감이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수행 매뉴얼과 이런 메신저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냥 이건 직접 증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캠프의 분위기,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는 그건 수직적 관계였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관계였다. 모두가 노라고 해도 넌 예스라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수행비서 매뉴얼은 네. 이제 그런 걸 기초해서 검찰은 이런 관계였으니 성관계할 때 이제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아하.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네. 그러니까 위력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는 부적절하지만 네. 우리 둘이 연애 감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위력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대화 내용 간에 좀 소위 달달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뭐 내 가방, 담배 어디냐? 그럼 김지은 씨가 일정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게 애정 관계냐? 라는 이제 검찰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게 진짜 성관계할 때 위력이 있었는지 네.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대략 이 분위기가 이랬으니 이러면 위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간접 증거로서의 역할을 아하. 했습니다. 제가 뉴스파이터 처음에 안희정 지사 할 때 우리 뉴스파이터 나와가지고요. 네. 실무 수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 법리적인 해석, 그 위계에 의한 간음죄, 이 법리적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 쪽으로 입증 책임을 좀 옮겨보자. 그 내용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합의된 성관계로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연서 정도는 안 해도 사랑한다는 이제 뭐 절절한 연서 정도는 아니더라도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같이 찍은 사진 정도가 나와가지고 애정 표현이 손톱만치라도 묻어 있는 거를 좀 안희정 지사 측에서 제시하면 좀 좋겠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자, 이에 반해서 박영주 변호사님,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안전지사 측에서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관계를 위한 위력이 아니었다. 왜냐면은 그 직장 상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위력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성관계 자체에는 위력이 없었고 또한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지 않느냐. 네. 성인이면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 자신이 정신적 미래를 위해서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다. 이런 여성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통상적으로 위력이라는 게 우리가 폭행 협박은 딱 감이 오시죠. 네네. 폭행은 때리는 거고 협박은 뭐 사람을 겁주는 겁주는 거니까. 네. 근데 위력하면 이게 딱 떠오르세요, 뭔가? 좀 추상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나 힘 이거를 위력이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이게 폭행 협박의 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과정이기 때문에 아하. 이 위력이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아하. 근데 제일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받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일지라도 뭔가 의사결정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보통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동 장애인이 아니다. 그리고 아하. 본인이 의지적으로 수행비서 와서 본인이 다니던데 버리고 여기 와서 네.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수행비서 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죠. 네. 자, 이 재판은 오는 6일 비공개로 2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